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물리화학에 대해 발표할 제약생명공학과 20617-039 이성혜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에서 총 11가지의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분자구조와 관련된 헬륨을 마실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우선 목소리는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통해 밖으로 나오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성대가 긴장하면서 공기의 압력이 변하고 이로 인해 성대 사이의 공기가 진동하면서 여러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밑에 이 사진은 목소리의 파동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단위 시간당 진동하는 수인 진동수는 음의 높낮이를 진동의 폭인 진폭인 음의 크기를 파동의 형태인 파형은 목소리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 3가지 외에도 목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속 기체의 밀도입니다. 이 현상은 다음 두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왼쪽 식에서 M은 기체의 분자량, P는 압력, D는 밀도,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온도 K를 뜻합니다. 오른쪽 식에서 F는 진동수, 람다는 파장, V는 기체가 공기를 지나는 진행 속도를 뜻합니다.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을 가정한다면 왼쪽 식을 다음과 같이 분자량은 밀도에 비례한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입속에 있는 기체가 공기보다 분자량이 작으면 밀도는 따라서 작아지게 되고 목소리의 진동이 기체를 더 빨리 뚫고 지나갈 수 있어 진동수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보다 높은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자량이 공기보다 훨씬 클 경우에는 밀도는 똑같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소리의 속도가 낮아지며 진동수도 작아져 평상시보다 더 낮은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헬륨은 공기보다 훨씬 분자량이 작아서 평소보다 더 높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LPG와 LNG 가스가 노출되었을 때의 환기 방법입니다. LPG 가스는 석유계 탄화수소의 일종으로 일반 가정용으로 제공되는 가스의 경우 주성분인 프로판에 부탄 같은 여러 기체가 약간 포함되어 있고 LNG는 천연가스를 냉각해서 액화시켜 메탄이 주성분입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다음과 같을 때 LPG 가스의 주성분인 두 기체의 평균 분자량은 다음과 같고 LNG 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평균 분자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셋을 비교하면 LPG 가스는 공기보다 훨씬 무겁고 LNG 가스는 반대로 공기보다 훨씬 가벼운데요. 이 때문에 LPG 가스는 공기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 LNG 가스는 공기 위로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LPG 가스가 누출되었다면 바닥을 쓸어야 하고 LNG 가스가 누출되었으면 천장을 쓸어서 가스를 외부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압력과 관련된 비행기가 뜨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먼저 베르노이의 법칙을 알아야 하는데 베르노이의 법칙이란 간단하게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낮아지고 유체의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은 높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을 말합니다. 추가로 이 비행기 날개가 굉장히 특이한 모양을 가지는데 이런 모양을 에어포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어포일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을 추력과 반대로 작용해서 가속을 방해하는 힘을 항력, 지구 중심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 비행기를 뜨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인 양력이 있습니다. 여기 이 에어포일의 구조를 살펴보면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더 긴 것을 볼 수 있는데 공기가 에어포일 앞부분에 부딪혀서 뒷부분까지는 동시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길이가 긴 만큼 유체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따라서 베르누이의 법칙으로 압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래쪽은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압력의 차로 에어포일을 위로 뜨게 하는 양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행기가 뜨는 것입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사진 속의 에어포일이 약간 기울어서 앞부분이 더 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받음각이라고 합니다. 이 받음각 때문에 평평하게 수평으로 진행하던 공기가 표면에 부딪혀서 밑으로 향하게 되고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공기가 에어포일에 위로 향하게 하는 힘, 즉 양력을 줘서 비행기가 뜬다는 이런 원리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량음료 마개를 열었을 때 올라오는 거품입니다. 이는 헨리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다음 식을 보시면 헨리의 법칙은 이상적으로 아주 묽은 용액에서만 적용됩니다. 청량음료에 탄산가스를 주입할 때는 아주 높은 압력에서 주입을 진행하는데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고 기체의 용해도도 높아져서 기체가 액체 안에 많이 녹아듭니다. 소비자가 청량음료를 구입해서 청량음료를 개봉하면 캔 속의 높은 압력이 밖의 대기압과 같아지려는 성질이 있어서 압력은 낮아지게 되고 용해도도 따라서 낮아져서 액체 안에 녹아있던 기체가 밖으로 방출돼서 거품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헨리의 법칙으로 생맥주를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맥주는 일반적으로 효모가 발효함에 만드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산이 있습니다. 이 탄산이 많을수록 거품이 더 조밀해지고 조밀할수록 맥주 속에 용해된 탄산가스의 방출을 막아서 생맥주가 더 맛있어집니다. 맥주의 거품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이 사진으로 설명하자면 이 관은 아니지만 이 관과 똑같이 아주 얇은 관을 통해서 맥주가 생맥주통으로 들어가면서 더 높은 압력으로 압축되어 용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생맥주통 안에는 질소로 채워져 있는데요. 질소는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더 높은 압력을 형성하고 탄산기체가 더 녹을 수 있습니다. 맥주를 따르면 압력이 낮아져서 청량음료의 마개를 따른 것처럼 탄산가스가 방출되고 우리 눈에 거품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태 방정식과 관련된 열기구가 뜨는 원리입니다. 대부분은 열기구 속 공기가 데워져서 대류 현상으로 인해 뜬다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압력으로 나타낸 이 식을 정리하면 몰당 부피는 밀도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밀도가 낮은 물질은 밀도가 높은 물질 위로 뜬다 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열기구를 띄워보겠습니다. 열기구를 띄우기 위해 기체에 열 에너지를 가해 기체의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기체의 분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짐에 따라서 부피도 증가하게 되고 열기구 내의 압력도 함께 증가합니다. 앞에서 몰당 부피는 밀도와 반비례한다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밀도는 감소하게 되고 외부보다 열기구 내의 밀도가 낮아져서 열기구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상태 방정식에서 나타난 샤를의 법칙을 이용한 두 주제 중 먼저 첫 번째, 여름철 차 안에 둔 일회용 라이터가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정 부피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름인 만큼 차 안에 라이터를 두면 차 안 온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압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일회용 라이터는 플라스틱 때문에 부피가 일정하고
이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펴는 것도 이 샤를의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는 일정 압력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일정 압력 과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찌그러진 탁구공을 물에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부피도 함께 늘어나는데 압력은 일정하므로 사진과 같이 찌그러진 부분이 퍽 하고 다시 펴집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얼마나 특이한지 세 가지 주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철에 종종 수도관이 터진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물이 액체 상태일 때 분자 배열로 물 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날씨가 차가워져서 이 물이 고체 상태의 얼음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분자 배열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물 분자들끼리 이렇게 수소 결합을 형성해서 배열이 규칙적이게 되고 사진과 같이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져서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몰당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여서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부피는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한 부피를 이기지 못해 수도관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밥을 할 때 설익는 이유도 바로 이 물의 특성 때문인데요. 다음은 물의 상평형 그래프입니다. 보통 1기압의 경우에는 증기압력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인 100도가 끓는 점입니다. 하지만 높이가 더 높아질수록 기압은 낮아지게 되고 높은 산의 기압을 0.6 기압이라 가정했을 때 끓는 점은 86도로 1기압일 때보다 끓는 점이 훨씬 낮습니다. 요리가 완성되는지의 여부는 끓는다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음식으로 열이 얼만큼 전달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밥이 설익는 것을 방지하려면 오랫동안 가열해서 음식에 열을 충분히 전달해줘야 하거나 냄비의 틈을 아주 꼭꼭 막아서 냄비의 내부 압력이 산 위의 낮은 압력과 같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역이용한 것이 바로 압력밥솥인데요. 이 압력밥솥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이게 바로 압력밥솥의 내부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밥이 지어지면 그에 따라서 수증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압력밥솥은 일정 높은 압력 전까지 수증기를 내보내지 않는데 그러면 솥 안의 내부 압력은 대기압과 수증기 압력이 합쳐져서 일반 대기압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상평형 그래프에서 솥 내부 압력을 이쯤으로 가정을 하자면 끓는 점도 100도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때문에 더 많은 열이 음식으로 전달되게 되고 더 맛있는 밥이 더 빨리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 11개 주제를 통해 일상 속의 물리화학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